네, 연휴 마치고 간만에 돌아온 주주총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송률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연휴 마치고 FOMC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저는 사실 0.25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B컷이 단행이 됐고요.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저는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송률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베이비 컷이든 B컷이든 뭐가 나왔든 간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짚어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 매체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B컷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CNB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래도 연준에서 노동시장 약화를 많이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게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안도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연준의 메시지나 아니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9월 FOMC만 지나면 불확실성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안개 좀 걷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냐 이게 포커스가 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예. 크게 우리가 여기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과대낙폭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토론방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 현금 있었으면은 살 종목이 굉장히 많다 이런 글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대낙폭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석 연휴 때 용돈을 받으신 분들보다는 좀 나눠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금이 더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좀 저점 매수를 노려볼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습니까, 박철수 매니저님? 네. 지금 어쨌든 점도표도 보면은 앞으로 한 0.5%포인트는 더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 연말까지요. 네.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곳들, 섹터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금리 인하는 일단은 속도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강했지만 당연히 바이오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그 중에도 뭐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직은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국 주요국들의 어떤 통화 정책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장에서는 역시나 차별화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4대 총수들,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체코에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체코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고 그 이외에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실적과 연동되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전주도 사실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SS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ESS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입니다. 오늘 ESS와 원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ESS입니다. 배터리사들이 워낙 캐즘 때문에 힘들어할 때 지금 시선을 많이 ESS 쪽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보도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신재생 쪽에서 이 ESS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에너지를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역시도 ESS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ESS를 투자하는 분들의 관심인데요. 우리 송률 매니저님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ESS 쪽 바라봐야 하는 이유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우리 기업 셀3사도 지금 2차 전지가 투자심이 많이 악화되고 캐즘이 부각이 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ESS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ESS가 최근에 부각된 게 아니죠. 사실 4년 전만 하더라도 ESS의 규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대비했을 때 1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분의 1 수준까지 많이 끌어올린다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ESS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만 보더라도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1% 올해 상승을 하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는 61%가량 올해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해리스 수의 기대감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ES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ES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으로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놔봐야 이걸 저장해서 필요할 때 쓰지 못하면 다 사실 허투루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ESS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SK이노베이션과 서진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예,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부각할 만한 내용은 자회사 SKENS랑 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자세하게 보면은 석유를 개발, 탐사, 시추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KENS 같은 경우는 가스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중대형 배터리 그리고 분리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SKENS 같은 경우는 수소 그리고 전기차 충전 그리고 배터리 충전 이런 쪽에도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가 기대되는 효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ESS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에서는 2026년부터 중국산 ESS에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사수혜가 우리 기업들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수혜 기대감도 더해지는 기업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2배 증가하는 3조 1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액침 냉각이라든가 2차 전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었고요. 다음은 서진시스템입니다. 뭐 ESS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와요. 네, ESS가 이제 사업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도 사실 예전에는 통신주 이런 걸로 많이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ESS 쪽에서의 매출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대장주로도 볼만한 기업입니다. 일단 지금 ESS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부품에 대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제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일단은 한 3,600억 원대의 ESS 쪽에서 장비 매출이 나와줬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줬었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ESS 매출이 거의 250% 가까이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ESS 사업부의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 주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의 지금 한 57%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통신주로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ESS 관련주로 보는 게 조금 더 수치적으로 맞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글로벌 ESS 기업을 통해서 한 700억 원대 수주를 올렸는데 이게 700억 원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근데 일단은 12월 말까지 이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700억 원대가 모두게 다 하반기 때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설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한 40만 주 정도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증설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측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ESS 시장이 앞으로 고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미리 기술을 선점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발맞춰서 증설을 선제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ESS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나 주목할 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실적 올해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한 49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600억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은 1조 원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2024년도 올해가 순이익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주가도 앞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ESS 쪽의 시장이 커질수록 두 종목 모두 다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게 되는데 하지만 각 이슈가 좀 있어서요. 주주들의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시크릿 주주 시간으로 넘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SK 이노베이션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빼고 다 샀더니 매수 청구권 가격을 넘었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매수 청구권 가격이 일단 11만 1,900원 정도였는데요. 오늘장 11만 2,000원 넘어서는 모습이었죠. 또 그리고 차입금 많은 SK 이노베이션 금리 인하의 찐 수혜주다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내용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말레이시아의 광구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하죠. 석유 사업 부진도 상쇄하고 전기차 캐즘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아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SK온 자회사 이야기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세액공제 1조 8천억 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흑자 전환 기대해봐도 되는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진 시스템 토론방 함께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올라와 있고요. 아래는 데드캣 바운스인 줄 알았더니 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일시적인 회복인 줄 알았더니 계속 올라가네 라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 올라와 있네요. 이어서 두 번째 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베트남에 투자가 많다. HBM용 장비도 공급한다 그러던데 ESS는 이미 효자죠.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에서는 어떨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요. 네, 와 근데 나는 더 이상 부채 비율 많거나 주주 친화적 아닌 곳은 투자 안 할래요. 이 오버행 이슈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ESS 증설 자금이라고 언급 주시면서 오버행은 좀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으니까요. 나머지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왔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는 뭐 여기 주주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채팅창에 나온 얘기들도 눈에 들어와요. SK 이노베이션을 대체 뭘 믿고 사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적도 워낙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거 지금 좀 접근해도 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 오늘 종가가 11만 2,700원입니다. 11만 2,700원인데 앞전에 지금 전저점 같은 경우는 22만 원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는 고점 30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은 최근에 말레이시아 광구 운영권 확보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SS 외에도 액침 냉각이라든가 2차 전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캐타프 광구 운영권 확보한 거 한 85% 정도 지분을 갖는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 큰 기대를 가져도 되는 거예요? 큰 기대를 가지면은 아직은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에서 이번에 확보한 광구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해상에 있는 SK427 광구 안에 있는 캐타프라는 광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스라든가 석유 매장량이 있다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담당하는 에너지 개발 자회사가 있습니다. SK 어스온에서 이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말레이시아 쪽은 아직 먼 얘기예요. 이게 상업적으로 시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2031년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당장 올해 생산을 앞둔 광구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의 일체공산 광구라고 있습니다. 이게 매장량이 5천만 배럴이고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를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남중국해보다도 경제성이 높습니다. 매장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는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당장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좀 들어가고 장기적인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서진 시스템으로 넘어가서요.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까? 네,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8월 초에 이제 신주이즈코브 사채랑 그리고 전환사채가 동시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두 개 합치면 450억, 550억 해서 1,0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이즈코브 사채에 참여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매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1년 뒤에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오버행 이슈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오랫동안 갖고 있으실 분이라면 내년에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다시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자산수 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버행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이 처분 기간이 끝났어요. 더 이상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방금 말씀드린 전환사채, 그다음에 신주인공사채, 자산수 처분 관련된 오버행 이슈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가 ESS 쪽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네. 기존에 하는 또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뭐 네. 반도체 장비도 있고 전기차 관련된 것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쪽도 기대를 해봐도 좋겠냐? 뭐 짧게 네. 답변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 기대감을 가셔도 됩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전기차 관련된 사업부랑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반도체 장비 쪽 매출이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벌써 100억 원 정도 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ESS가 워낙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추후에 이 두 가지 사업부도 주가의 레벨업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사업부도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율 매니저님. 예, SK이노베이션 오늘 종가가 11만 2,700원입니다. 일단은 저항 매물대가 12만 5천 원에 형성돼 있어서 지금 저항을 맞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8월 5일 블랙먼데이 때 9만 1,700원 보여주고 있는데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갈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예, 손절가는 9만 원이고요. 목표가 12만 5천 원 제시가 됐습니다. 서진 시스템이요? 네, 최근에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기관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도 이제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오면서 정배열로 지금 바뀌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상단 부분에 보시면 지난 7월달 고점 부분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물 저항도 있기 때문에 전고점과 매물 저항이 만나고 있는 구간인 한 3만 2천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보다 살짝 아래로 잡았습니다. 2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 각각 3만 2천 원 그리고 2만 2천 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